자동차 활용 부분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의 뭐 기술을 어떻게 보면 팔로우해 가는 추격형이었다고 하면요.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앞서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기술 협력을 위해 세계가 손을 내밀고 있다. Korea has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area of hydrogen development and fuel cell technology. Have an MOU with our counterparts in Korea, the Hydrogen Association in Korea. So we're very excited and encouraged to learn what Korea is doing, along with being able to tell the story of what's happen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지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그 뒤엔 오랜 시간 연료전지를 연구해온 이들이 있다. 저는 2003년부터 연료전지를 한 18년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사실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연료전지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도 연료전지 좋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료전지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왔을 때에는 교수님께서 그때 네가 결정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무래도 수소하면은 야 그거 안전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수소폭탄 관련된 거 아니야? 근데 수소폭탄에는 함정수소를 사용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힘든 수소고 수소차에는 정말 깨끗한 순수수소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터미네이터 2 거기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건 다 쓴 연료전지야 하고 밖으로 확 던지니까 뻥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어떤 씬이 편견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극한의 조건에서 안전성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화염과 총격 시험을 통해 수소 연료 탱크의 내구성은 물론 화재 발생 시에도 안전함을 확인했다. 사실 뭐 지금 다 주유소에서 다 기름 넣고 있고 도시가스 하고 있지만 아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다 두려움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해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관리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서부터는 뭐 매일매일 이거 폭발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수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인 것을 보고 또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되면 좀 더 이제 이런 것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태화강변을 달리는 이 버스 노선에는 아쉽게도 단 3대의 수소버스가 투입됐다. 때문에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기도 했단다. 회사에서 아마 경력이 좀 오래되었고 사고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착한 모범생한테 줬다고 봅니다. 모범 기사님이 운전하는 이 수소버스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 화학 반응이 되게 간단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수소가 전기화학 반응하면 여기서 전기가 발생돼서 모터를 굴리고 이제 부산물로 물이 나오거든요. 공기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해서 부품이 생긴 게 아니고 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도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수소 공기가 촉촉하게 가습이 돼야지만 또 성능이 좋아요. 발열도 적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부품들이 필터들도 있고 가습기도 있고 기체 뭐 확산층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미세먼지가 99% 이상 걸러지게 됩니다. 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별칭도 얻었다. 자주 타거든요. 너무 조용하고 편안하고 괜찮더라고요. 덜 덜컹거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한참을 달리고 나면 연료를 채울 시간. 보통의 내연기관 차량들이 주유소에 들르듯이 수소버스는 충전소를 찾는다. 어르신도 예. 전국 곳곳을 달리고 있는 수소버스는 100여 대. 2040년까지 정부는 4만 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며 연간 526만 톤까지 수소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직접 뭐 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생산하다 보니까 폐기물처럼 막 나오는 게 있어요. 예.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석유화학 공장 같은 데서 가공하는 처리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수소가 많이 떨어져 나옵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얻어지는 부생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럼 계질수소는 어떨까? 뭐 천연가스라든가 LPG라든가 나프타를 활용해서 수소를 계질이라는 방식 또는 추출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찌는 거예요, 그냥.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역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CO2가 그냥 자연적으로 배출된다면 그건 그레이수소가 맞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걸 땅에 저장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은 이걸 블루수소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특수한 장치를 통해 포집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를 말한다. 가장 궁극적으로 청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린수소는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걸 만들 때 저희들이 일반적인 전기를 쓰면 안 됩니다. 깨끗한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써야지만 저희들이 궁극적인 그린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 비중이 높은 상황. 그럼에도 수소를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린수소가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아직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도 보급이 더 돼야 되고, 그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다려야 되는 건가? 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지금 그레이수소가 맡고 있었던 그 부분이 그린수소로 다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미적분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해서 덧셈 뺄셈 안 하고 중학교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 과정에 넣으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단계가 다 필요한 기술들이고 그 부분을 통해야지만 제대로 된 미적분을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3이라. 재생에너지의 가변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수소의 생산, 저장, 활용까지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적으로는 국내에서 만들어낸 재생에너지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쓰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또 싼 자원도 아니고 단가에 맞추기도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린 수소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옆나라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심지어 독일 같은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나온 결론이 그러면 차라리 수입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막 지역에서 태양광을 대규모로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만든 전기를 태평양 바다를 가로질러서 전선을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수소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만든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고 배에다 실으면 그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국가 또는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있는 국가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광 풍력 자원을 수소로 전환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새로운 수단이 되는 거죠. 특히
전기 연료전지처럼 어떤 기술 장벽이 높은 연구 분야에서는 실패는 일상인 것 같아요. 기술을 ABC를 개발했는데 어쩔 때는 ABC가 다 페일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연구 개발을 얼마큼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면 과제 실패가 되면 3년 정도 다시는 과제를 못해요. 참여 제한이 걸립니다. 연구로서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패하지 않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 제도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바꾸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 길에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다.